가리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침판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깍두기 박사님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센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지긴 했으나. 왜냐하면 미국이 연타 빠졌기 때문에, 그것도 기술주 연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그 뭐랄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되거든. 그래서 한번 세게 빠져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 시장은 한 3일 연속으로 빠졌어요. 네. 그리고 특히 어제는 나스닥이 1.2%나 빠졌고 네. 그 전날 2.2%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 코스피는 어저께 0.2%만 빠지고 오늘은 0.5%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어력도 좀 상당한 것 같아요. 네. 올해 들어서 좀 느낌이 다른 것 같네요. 확실히 뭐 미국은 나스닥은 장중에 연초 대비 마이너스까지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야 이제 오늘 분명히 실적이 좋을 건데 안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을 건데 조금 안심이 안 돼. 약간 걱정 좀 되네요. 네. 네, 워낙 기대감이 크고 이런저런 노이즈가 많아서 네. 엔비디아 때는 항상 노이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뭐 주가가 떨어지면 왜 실적이 좋을 건데 왜 떨어지지 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오네. 실적은 좋을 건데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 약간 들어서 주변 정황이 조금 나빠지다 보니 약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또 근데 또 오히려 너무 이제 먼저 맞았잖아요. 네. 먼저 맞고 이제 뭐 AI 공급 과잉 같은 이런 이슈도 막 최근 먼저 나와서 오히려 또 콩콜 때 그거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주면 또 올라갈 네. 수도 있지 않을까. 빅테크들 설비 투자는 뭐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뭐 25년도에서 뭐 연간 가이던스의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0.5%대 하락을 했고요. 역시 떨어질 때는 항상 개인들이 많이 받네요. 코스피에서 3천억, 코스닥에서 1,3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세수 결손 때문에 공기업들 배당 상향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이 4~5%씩 상승했습니다. 네, 요즘 제가 또 GPT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뭐 자료 준비도 GPT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전력 보니까 그 생각나네요. 그 온풍기 집에 쓰는 거 뒤에 전력 효율 나와 있잖아요. 그거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이거 하루에 10시간 틀면은 한 달에 전기요금 얼마 나와 하면 그거 싹 다 계산해 주거든요.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계산기로 두들겨 되지 뭘. 그거 언제 계산하나요 그걸? 이걸 2번만 3번만 하면 되는 거를. 아니 그리고 또 이게 누진 구조라서 네. 구간마다 그걸 다 내가 암기할 수 없잖아요. 네. 중간값 러프로 때리면 되지. 너무 에너지 낭비 아닌가? 그거 하려고 저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돌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 곳에 이렇게 활용도를 더 늘려야죠. 네. 그리고 오락문화 섹터에서 뭐 파라다이스, 콘텐트 중앙, 하이브 이런데 골고루 좀 상승했고요. 네. 운송부품에는 조선주가 또 뜨겁습니다. 삼성중공업이 8%나 급등을 했어요. 막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하선 리포트에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난리 났습니다. 네. 예, 하나오션은 오늘 또 수주도 나왔죠. 5%대 상승을 했고요. 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도 2~3%씩 상승했습니다. 네. 금속 섹터와 화학 섹터, 전기전자 섹터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네요. 철강주도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여전히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전력기기 섹터가. 네, 오늘 뭐 일진전기, LS일렉도 한 2%씩 하락했습니다. 또 하락한 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2.75% 점점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3개월 만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금리를 한 템포 쉬었다 내린 거에 대해서 뭐 실기론에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창용 총재께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가 한번 해봐. 그죠? 그 얘기했죠. 네, 일단 금리 인하 기조에 계속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늦췄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부채를 잡는데 더 도움이 됐다. 환율 변동성도 낮췄고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잘 조정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기론 자꾸 실기에 따지 말고 더 잘할 수 있으면 총재가 되신 다음에 직접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서 이번 주말에 아주 좋은 그 대담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뭐 경제 일타 강사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그 환율 관련 얘기를 하면서 금리 얘기를 했고 왜 지난번에는 금리를 안 내렸는데 이번에는 연속해서 금리를 내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환율과 연계해서 얘기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현재의 금융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안 그래도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전체위원회, 뭐 본회의 절차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날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예,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다라고 네. 합니다. 예. 일단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그리고 전자주총 의무화가 포함된 법안이고요. 네.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 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상태고요. 내용 보시면은 근데 일단 요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회정부 시스템을 찾아보니까 상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막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이정문 의원 등 18인 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했던 조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사의 충실 의무에는 이제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네. 그리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주주총의 의무화 이것도 있는데요. 자산 규모를 고려해서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주총을 개최를 하는데 주주들은 직접 출석해도 되고 아니면 전자통신수단에 의해서 출석하는 방법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선택권 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법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그건 아예 안 올렸어 이번에. 안 올린 것 같아. 이것까지 하면 너무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 좀 내린 것 같아요. 네. 근데 법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네.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합니다. 네. 네. 뭐 많이 논의를 거쳤겠죠. 그리고 저 소위원회 소위원회 그 회의록이 업로드 항상 되거든요. 네. 그 내용 보면은 재밌습니다. 그것도. 네. 서로 싸워요? 싸우는 내용도 있고요. 네.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도 있고. 네.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좀 대담하고 싶은데 좀 그 국민의힘 의원분을 좀 섭외를 하고 싶은데 아시는 분은 저희한테 좀 연결을 해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은 꼭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측은 섭외가 됐나요? 곧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곧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네. 우리가 뭐 물어볼 것도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국민한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꼭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도. 네. 뭐 이메일 주소라도 이렇게 주셔야지 그쪽으로 좀 이렇게 제보 주시지 않을까요? 저희 항상 있잖아요. 이메일 주소 없나? 없습니다. 네, 올려드릴게요. 네, 그쪽으로 이제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저기 아이씨 안 돼. 지점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 연락 좀 주세요, 제발. 네. 네. 이메일 올려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26일 내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 다음에 27일 본회의 표결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공포하고 1년 뒤 시행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반려가 되기 때문에 그 점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이라? 원래 이제 법안들은 대통령 공포하면 1년 후 시행입니다. 진짜로? 네. 올해 안 되는 거라? 시행 자체는 그렇죠. 충격적인데? 바로는 안 되죠. 그럼 아직 한참 멀었네. 5천 가려면. 물론 이제 주가는 선반영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5천 가야 수혜주는? 되는데. 참. 언제 가나? 침착하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언젠간 보내주겠죠. 5천으로. 어쨌든 뭐 아직 단계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아마 외국인들이 저거 보고 움직이진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완전히 통과되는 거하고 공포되는 거 봐야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속아가지고 쉽게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법 개정 시행이 된다면 뭐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굉장히 좀 활발해질 것 같다. 그리고 뭐 주주 환원 요구가 거세지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도 확대가 될 수 있고 그게 확대가 되려면 환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어야겠죠. 그래서 유동 가능한 현금성 자산, 잉여연금 많은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 뭐 지주사도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소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 뭐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전자주총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대주주 지분율이 낮으면 아주 무섭죠. 전자주총은 M&A의 길을 확 여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여론전도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주주들은 꿀빠입니다. 네. 대주주 입장에서 뭐는 조금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하면서 본 거하고 똑같은 상황들이 곳곳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곳곳에서. 기업들은 보통 이제 대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이 많이 터지겠죠. 네, 그러겠죠. 50% 이상 되는 건 뭐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었고 M&A 할 수가 없으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제 K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요인들이 여러 가지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오늘 NH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공매도가 일단 3월 31일부터 재개가 별일 없으면 될 예정입니다. 네, 재개에 앞서서 이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불법 이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상 불공정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했고요. 공매도 재개되면 이제 주가 형성 효율성을 제고가 되어서 이제 저평가 주식들의 매력도를 좀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롱숏 자금들이 많은데 숏을 못 하니까 롱도 안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많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숏을 가능하게 하면 이제 거래량이 좀 확대되는 효과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로 인한 효과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더 부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으로 이미 이 숏 베팅이 이제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존에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 숏배팅을 할 수 있게 된 이런 회사들한테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좀 덧붙였고요. 그리고 상패 제도가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상장사의 이제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으로 뭐 상장 폐지 조건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좀 상향이 되는데요. 26년만 보면은 이제 상패 기준이 코스피는 시총 50억에서 200억으로 상향이 됩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시총 70억짜리 코스피 종목도 좀 살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배가 될 예정인 거죠. 코스닥은 40억에서 150억으로 상향이 되고 차차 29년도 이후까지 점차적으로 상향이 계속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패 심의 단계 축소 방안도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뭐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 기업은 즉시 상패되거나 뭐 심의 단계 및 개선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일단 퇴출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할 방식이고 그리고 금융당국은 우선 상반기에는 상패 개선 기간을 축소하고 하반기에는 상패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부실기업 정리하고 이제 회계부정 기업들 이렇게 빠르게 좀 퇴출시키는 게 한국 시장의 신뢰도를 좀 높이는데 도움을 되지 않을까 싶고 일본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주가 상승에 큰 부분은 이런 제도 개선 그리고 시장의 질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이제 시장의 화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급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그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시가총액 상승 대비 지수 상승이 매우 둔하다. 그러니까 지수는 별로 안 올랐는데 시가총액은 과거에 비하면 거의 더블났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종목은 많고 진입하는 종목이 없어버리면 주식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서 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지수가 상승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모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지수 상승이 빠르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인덱스가 좋아지는 날이 올 수도 있죠. 그동안에는 전 절대 인덱스 투자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한국은 인덱스 투자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실행이 다 되면 네. 그렇습니다. 빨리 그래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던 것 중에 여러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함정 수출 사업에서 원팀을 구성해서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방위사업청에서 좀 만나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이제 정부까지 합세해서 현대중공업이 강점에 있는 수상함 그리고 하나오션이 강점이 있는 잠수함 이게 각각 주관해서 수출에 대응한다라고 합니다. 네, 기업 간의 이제 자원 배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기술도 공유하면서 수출에 잘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 선박 규제 이게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해운주 특히 HMM의 급등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좀 조선주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빨리 내러티브가 확산될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네,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조선주들도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선사 및 선박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미국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선박의 수수료가 추가되면 이제 한국 해운사로 수요가 좀 몰리고 그러면 한국 선박의 발주로 이어질 거다라는 내러티브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2,900억 규모로 MCS라고 하는 모듈화 장약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플랜트 구축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향입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탄약 추진체를 모듈화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고정된 추진체보다 사거리를 유연하게 조절 가능하다고 합니다. GPT가 알려줬어요. 이건 저거네. 그냥 무기장치네요. 네, 배가 아니고 무기장치를 만든다. 아, 그렇죠. 방산 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엔터 업종도 괜찮게 상승을 했거든요. 블랙핑크 리사
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축하 무대를 한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K-팝 가수 중에는 최초 사례이고요. 아카데미 시상식 측이 어떤 가수들이 이제 공연을 할지 명단을 발표했는데 3월 2일 날 일단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리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달 초에 신곡 본 어게인을 발표를 했는데 함께 작업했던 뭐 도자켓이라는 미국 래퍼 그리고 레이라는 영국 가수도 같이 시상식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좀 K-팝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 태국에서도 난리 나겠네. 그죠? 네, 태국 분이잖아요. 그런가요? 예. 몰랐어? 알았는데 까먹은 것 같아요. 네. 요즘 같은 시대 사람 아니에요? 블랙핑크가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태국 하니까 태국에서 굉장히 영업을 잘했던 코스맥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4분기 매출이 5,580억 나와서 컨센이 5,100억대였는데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400억 나와서 컨센 380억을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네, 인디 고객사가 굉장히 수출을 잘하다 보니까 한국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40%나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10%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40% 늘어났고요. 태국 매출도 78% 증가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코스메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한편 기대했던 이제 중국과 미국은 조금 부진합니다. 중국은 2% 감소했고요. 미국은 21% 감소했습니다. 아마 기존에 큰 캐파를 차지했던 기존 고객사가 좀 부진했던 영향으로 보이고요. 다만 25년엔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로맨과 티르티르 이런 잠재적인 메가 고객사 기대감 때문에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법인도 모두 성장할 것이다라고 DB금투에서 전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5년 가이던스로는 한국이 20% 성장, 인도네시아 25% 성장, 태국이 50% 성장할 거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줬고요. 네, 이 회사가 세계 최고로 큰 ODM 회사가 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옛날 콜마하고 막상막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런지는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뭐 BOA에서 뭐 경쟁 심화, 단기적인 업황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리비안 목표가를 하향을 시켜서 주가가 어제 8%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또 루시드 투자 의견 매도로 하향하면서 9% 하락을 했고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최근에 2차 런지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한국 시장 계속 분위기 좋네요. 우리 오건영 단장하고 대담한 거에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저희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비달러 자산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